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페인어하는 직장인 프로페문입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컨텐츠가 아니고요, 좀 자유롭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 속성 스페인어 강좌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쯤으로 하면서 스페인의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이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 뭐 이 컨텐츠는 계속해서 달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하지 마 그러면은 당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 문화 관련된 거를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떡밥을 좀 던지겠습니다. 레콩키스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리고 그라나다. 이 세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레콩키스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첫 번째 레콩키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레콩키스타 스페인어 제대로 발음하면 레콩키스타. 예, 혀를 좀 굴려줘야 되죠. 개념은 국토 수복 운동입니다. 뭐냐면 이슬람이 처음에 이제 침공을 해요. 여기 남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서 쫙 올라가요. 쫙 이베리아 반도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데 북쪽에 일부 지역을 남겨놓고 다 잡아먹기까지 걸린 시간은 딱 2년 걸립니다. 그래서 713년도에 이제 북쪽의 일부 지역을 남겨놓고는 거의 다 잡아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쪽까지는 근데 못 잡아먹었어요. 왜 못 잡아먹었냐면 그 북쪽 지역이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일까요? 사막이죠. 자, 그 국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감이 올 겁니다. 자, 사막입니다. 사막에서는 평지죠. 평평한 데서 싸우는 걸 기가 막히게 잘 싸워요. 그런데 산악으로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맥을 못 추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저, 여기서 버팅기면서 이제 조금씩 치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쪽 지역 중심이 어디냐면, 카스티아 일 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그냥 떡밥만 뿌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제 그 개요만 설명을 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만 보고 이 앞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나름 재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을 카스티아 레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치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냥 치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일종의 좀 쐐기처럼 치고 내려갑니다. 쭉쭉쭉 갈라치면서 그러면서 땅들을 점점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아랍인들을 다 몰아낸 게 언제냐? 1492년. 자, 1492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예, 좀 이따 이야기 되겠지만,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도 1492년도죠, 그죠? 콜럼부스 이야기는 나중에. 그러면 여기서 국토수복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국토를 점령당했잖아요. 점령당한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이거를 이제 국토 수복 운동, 레콘키스타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2년 만에 다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아먹었다? 왜? 북쪽 지역을 못 잡아먹었어. 왜?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프랑스하고 국경지역은 아예 피레네 산맥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또 사실은 또 광산이 되게 유명한 동네들입니다. 북쪽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그것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게 생각하기 좀 편하실 겁니다. 물론 아랍인들이 침공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유입이 됩니다. 유익한 것들도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들은 아랍인들하고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몰아내는 것을 우리는 레콩키스타, 재정복이란 말은 내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콩키스타 하면 정복이라는 뜻이니까 레콩키스타라고 해서 재정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하고 제가 처음에 떡밥을 뿌린다고 했잖아요. 뭐를 떡밥을 뿌린다 그랬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라나다 이게 왜 연관이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개략적으로 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산티아고 데 콩포스텔라 들어갑니다. 자, 산티아고 데 콩포스텔라는 이쪽에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갈리시아 지역에 있고요. 갈리시아 지역은 포르투갈 북쪽에 있습니다. 산티아고 데 콩포스텔라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옛날에 그 차승원 씨하고 유해진 씨가 TV에서 나와서 했던 그 스페인 하숙이라는 거 있죠. 그 프로에 보면 뭐예요? 순례자 길 걷죠. 그 길을 우리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합니다. 원래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산티아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람 이름인데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자살한 가룟유다 말고요. 누굴까요? 최초의 순교자는 스테반이지만 예수님 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야고보라고 합니다. 예, 산티아고는 야고보의 스페인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콤포스텔라에 있는 산티아고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또 스토리가 좀 있어요. 분명히 야고보는 로마에서 목을 맞아 죽습니다. 목을 맞아 죽어? 아니죠.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 한참 전쟁 중이었어요. 711년도에서 1492년도 사이에 열심히 이제 전쟁을 치면서 점점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북쪽에서 동네 이름하고 이런 자세한 것들을 요거를 다룰 때 다시 다룰 겁니다. 북쪽에서 이제 산티아고의 돌 무덤이 발견이 돼요. 돌 무덤이 아니고 돌관이 발견이 돼요. 왜 발견이 됐는지 저도 몰라요. 이게 이제 히스토리가 뭐 정확한 히스토리인지 아니면 설인지 모르겠지만 돌관이 발견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내륙으로 가지고 와서 돌관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이글레시아 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불리는 교회입니다. 사실 이곳이요, 이 순례자 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순례자 길의 목적지가 됐냐, 이게 유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의 유래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돌관이 발견돼서 일단 무덤이 만들어졌고 무덤 위에다가 다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곳을 성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곳이 성지가 되었어요. 성지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 성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겠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성지라서 방문하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종교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카톨릭에서는 카톨릭은 아닌데 카톨릭에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많은 분들 아시죠? 고해성사라고 하나요? 이제 그것이 필요한데 근데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종의 하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보속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보속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일종의 미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 만약에 이제 성직자들이 고해성사를 다 듣고 너희들 이제 교회 얼마만큼 헌금해 하면 그냥 헌금해버리면 되죠. 세금 걷어가지고. 또 뭡니까? 그냥 교회에 몇 시간 봉사해 하면 하인들 보내가지고 봉사시켜버리면 되죠. 하면 돼요. 근데 일부 좀 그런 사람들, 좀 깐깐한 성직자들, 이런 분들은 개인의 욕심을 가지지 않는 성직자분들께서는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 성지순례를 하고 와라. 성지순례 안 하면 내한테 죄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 보석을 받은 사람은, 그 미션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지순례를 갔다 올 수 없어요. 왜? 아랍이 다 잡아먹고 있거든, 성지를. 이스라엘 그쪽 동네를 아랍이들이 다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갔다 올라 그러면 목숨 걸어야 돼요. 와, 미쳐버리죠. 자, 여기서 이제, 자,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올라 그러면 머리에 푹 쓰고, 자, 얼굴 보이면 안 되고,
경호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가야 돼. 돌아버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그 당시에는 또 아랍인들 또 잔인하다고, 실제로 잔인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랍인들이 잔인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성지순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성지로 지정이 됐어. 전 유럽에서 쫙 달려갑니다. 이해하시겠죠? 종교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종교의 힘이라는 게 사람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것이고 생사 화복을 이제 뭐 관장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종교의 힘은 엄청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쫙 몰려갑니다. 몰려가.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쫙 몰려가요. 그래서 이 길이 생기죠. 이 길이 오늘날의 산티아고 순례자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갔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갔을까요? 이 길을. 이 길을 누가 제일 먼저 갔어? 자, 프랑스 사람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요.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부르기도 했냐면 까미노 데 로스 프랑세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길이 이 레콩키스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자, 이 관계를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귀족들은 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이 길로 들어가요. 쭉 갑니다. 혼자 움직일까요? 이제 그 이스라엘 쪽으로 갈 일이 없죠.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다음 굳이 혼자 갈 필요가 없죠? 하인들, 식구들 데리고 갑니다. 편하게 가요.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갔다가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걸어가서 말 타고 가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차들을 타고 가더라도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고 가야 되죠. 그러면서 요 길이 지나는 중간에는 뭐가 발달할까요? 일단 숙박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숙박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숙박업이 발달하면서 어쨌든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면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다음 시장이 생기고 마을이 다시 또 형성이 되고 또 마을이 점점 커지고 인구가 모이고 또 마을이 커지고 인구가 모이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또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도둑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또 뭐 방법을 위한 또 경찰이 또 여기에서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곳들이 도시가 발달이 되게 됩니다.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 결국엔 이 사람들이 뭐죠? 전 유럽에서 와가지고 돈을 길거리에 뿌리면서 가요. 다음 이 돈은 점점 스페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스페인의 부가 점점 커집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계속 레콩키스타 중이에요. 국토 수복 운동 중이에요. 돈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보급이 빵빵해지고 군사력이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박차를 치고 점점 더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갈까요? 자, 최종적으로 다 몰아내고 그라나다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가 1492년도. 이때 이사벨과 페르난도가 정략 결혼을 해서 여기 여러 개의 왕조가 있는데 왕조를 다 통일하게 되고요. 자, 아랍인들은 그라나다에 있는 알람브라 궁전에 이제 포위되게 돼요. 이곳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스페인 군사들이 다 둘러쌌어요. 그리고 이사벨과 페르난도의 그 군대가 연합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지막에 최후의 통첩을 딱 내려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올래? 우리가 들어갈까? 아, 사투리죠. 그죠? 너희가 나올래? 우리가 들어갈까? 자, 이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들어갈까? 하면 이제 싸우는 거고, 너희가 나올래? 하게 되면 피 안 흘리겠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엔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이사벨 영웅한테 열쇠를 주게 돼요. 알람브라 궁전에 열쇠를 주게 되고 그들은 쫓겨납니다.
자, 아랍인들이 쫓겨나면서 아랍의 그 최고 장수였던 사람이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가면서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 밑에 있던 부관이 그러죠. 장군님, 이것을 우리가 지금 따라하는 것도 알라의 뜻이지만 알라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이 땅을 치러 갈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이 장군이 대답을 하죠. 내가 쫓겨난 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 거로 생각하냐?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 아름다운 알람브라 궁전을 놓고 오는 것이 슬퍼서 우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다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그 정도로 알람브라 궁전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실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침 10시에 들어갔다가 오후 4시에 나왔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 그때 광경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코스를 좀 밟으면 좋은 게, 아침에 일찍 혹시나 그라나다 가시는 분들 계시면 나중에는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그라나다 쪽으로 가실 일 있으면 아침에 일찍 날 좋을 때 있잖아요. 날씨 좋을 때. 이제 약간 언덕이 있습니다. 그 미라도르가 있는데, 그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 올라가서 그 시에라 네바다, 그러니까 뭐 좀 만년설이 있는 산 쪽으로 한번 쫙 보시면 기가 막히거든요, 경치가. 그 밑에 알람브라 궁전이 보이고 뒤로 이제 그 시에라 네바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만년설이 있는 산이. 그렇게 딱 한번 이제 딱 보고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보고 그 다음에 알람브라 궁전으로 가요. 그리고 알람브라 궁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위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가 보면 또 느낌이 또 다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다시 그 전망대가 있는 그 언덕이 아라빈 골목으로 바뀝니다. 밤에. 거기 갈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가보십시오. 나는 거기 갔을 때 진짜 아라비안 나이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번 즐겁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뿌리는 떡밥인데 여기서 떡밥 하나만 더 뿌릴게요. 크리스토발 토발 자, 콜론. 자, 크리스토발 콜론.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콜럼부스입니다. 스페인어로는 콜론이라 불러요. 자, 이 아저씨가 왜 나오냐면 아까 아랍인들이 쫓겨나는 게 언제라고요? 1492년도였죠. 그게 알람브라 궁전에서 마지막으로 쫓겨나는 게 1492년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 나면 좋겠지만 이제 조금만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옵니다. 뭐 때문에? 이 성지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북쪽 도시 쪽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스페인은 남쪽이 좀 못 살아요. 어쨌든 돈은 계속 들어옵니다. 부는 계속 차올라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전쟁을 하면서 돈을 썼어요. 좋아. 돈을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제 다 쫓아냈어요. 돈을 쓸 명분이 없어요. 돈을 쓸 명분이 없어. 돈을 써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 국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터질 상황입니다. 돈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딱 나타난 게 누구죠? 크리스토발 콜론입니다. 콜럼부스가 나타나요. 좀 투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있잖아요, 그죠? 그 이사벨리 여왕이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요. 콜럼버스한테 어떤 가능성이 커가지고 투자한 게 아닙니다. 장래성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에요. 국가 경제 살리려고 투자한 거예요. 돈을 써야 되니까. 안 그러면 국가 경제에 진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터질 것이 눈에 보이니까요. 자, 그래서 얘한테 돈을 그냥 버리는 셈치고 투자한 거예요. 근데 얘가 대박을 쳐버렸습니다.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떡밥을 한 몇 개를 뿌렸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얽혀 있죠. 그죠? 이 얽혀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즐겁게 한번 또 컨텐츠를 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컨텐츠 마음에 드시면 한번 좋다 안 좋다 한 번씩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크리스토발 콜론까지 등장하면서 저 떡밥을 좀 뿌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몇 가지 떡밥을 좀 더 뿌리고 그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회수하는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문화 역사와 관련된 컨텐츠 첫 번째 시간인데, 그리고 이거는요 모든 것이 진짜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가운데 제가 좀 짜 맞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100%다 믿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걸러서 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사를 원하시면은 다른 콘텐츠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역사를 보면서 약간의 스토리도 좀 집어넣다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즐겁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페인어하는 직장인 프로페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